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생활스포츠 지도사, 스포츠윤리 과목을 가르쳐드릴 정배균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를 운동생리학이나 운동역학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과목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지 캠퍼스에서 스포츠윤리, 그리고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강사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책, 교재도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이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재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제작을 했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틀로 잡고 거기다가 MSG만 살짝 뿌려서 이 부분은 다음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만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내용들도 많겠죠. 아주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제작을 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스포츠윤리의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기 전에 일단 우리 스포츠윤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스포츠윤리, 스포츠 더하기 윤리입니다. 자, 일단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야구, 축구, 농구 이런 스포츠. 근데 이 윤리라는 거는 뜻을 보면 어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 또 사람이 서로 해야 하는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라고 하면 이 스포츠 상황에서 사람끼리 서로 해야 하는 도리가 되겠죠. 이게 스포츠 윤리다. 자, 그래서 목차가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각각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스포츠 윤리 총 100점이죠. 100점 중에 한 50점에서 60점 정도는 1장과 2장에서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 50에서 60점이 나온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부터 8장까지가 이만큼 다 해서 한 40점에서 50점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자, 요걸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은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1장과 2장만 공부하면 50점에서 60점이 나오고 여기서 나머지 문제들 좀 찍어서 맞추면 60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5과목이 있는데 자, 3과목을 60점 맞았어요. 60, 60, 60. 근데 어려운 과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생리학이라던가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에서 40점을 맞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40점 맞을 수 있다.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균 60점 맞추기 위해서 한 과목은 80점이 나와야 돼요. 8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윤리를 이렇게 80점 이상 맞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이 7과목 중에서 스포츠 윤리가 가장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스포츠와 불평등, 여기서는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이런 내용처럼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윤리가 가장 난이도가 낮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다른 과목에서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쵸? 갑자기 40점 맞고, 40점 맞고, 45점 맞고 이럴 때 우리가 스포츠 윤리를 통해서 이 점수를 만회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윤리를 공부하는 태도를 6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80점 이상 맞으려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이 다른 과목에서 40점 밑으로 35점 이렇게 맞았다. 자, 이거는 아무리 딴 걸 잘해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한 과목에서 40점이 안 나오면 그냥 이 시험은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과목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이 스포츠 윤리를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다. 자, 어쨌든 우리는 스포츠 윤리를 80점 이상 맞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목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별로 키워드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 스포츠 윤리라는 과목에서 큰 틀을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큰 틀을 잡고 각각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격적인 수업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스포츠 윤리에서 1장이랑 2장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50점, 60점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장 스포츠와 윤리부터 보시면 자,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자, 도덕이랑 윤리라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 본격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룬다 했고요. 그리고 선은 한자로 하면 착할 선, 좋을 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선 중에서도 뭔가 기술적인, 도구적인 의미로의 선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뭔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실 판단이라는 거는 사실, 뭔가 팩트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다. 자, 이건 사실이죠. 그죠? 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사실에 대한 게 사실 판단이고요.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정배균 강사는 성격이 착하다. 자, 이런 것들은 이 팩트, 사실에 관한 게 아니죠. 주관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윤리체계. 자, 윤리체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총 3가지 윤리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론적 윤리체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무론적 윤리체계. 그리고 덕론적 윤리체계가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 윤리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리주의에 대한 거를 배우게 돼요. 공리주의.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이 행위의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결과론적 윤리체계. 그리고 대표적인 이론이 공리주의예요. 그리고 이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벤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하면 존 스튜어트 밀. 이렇게 2명의 학자가 공리주의의 학자다. 그리고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인 그 판단의 기준이 의무, 어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서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칸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론 같은 경우에는 덕윤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덕론적 윤리체계에서는 이런 2가지 윤리체계와는 다르게 이런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는 사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자, 이해가 안 되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본격적인 수업 때 다루고요. 자, 이 덕론적 윤리체계 같은 경우에는 맥킨타이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윤리체계에서 배울 거고, 그리고 동양사상이라고 하면 뭐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라고 하면 공자, 맹자 이런 학자들이 또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서양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 1장 스포츠와 윤리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2장 경쟁과 페어플레이로 가면, 자, 여기서는 다양한 용어들이 나와요. 용어. 근데 용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아곤과 아레테. 자, 아곤이라는 거는 뭔가 경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또는 승리 추구.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레테 같은 경우에는 탁월성. 예를 들어서 선수의 탁월성이라고 하면 그 선수의 모든 능력을 끌어와서 최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이게 탁월성입니다. 이런 탁월성을 추구한다라는 게 아레테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고, 그리고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자, 이런 것들은 얘네 둘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 근데 규칙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 규칙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요. 여기다가 뭔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다치지 않게 배려하고 이런 행위까지 포함한 게 스포츠맨십 그리고 페어플레이다. 자, 2개도 약간 다르긴 한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업 때 다루고, 그리고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가 나옵니다. 자,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에서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스포츠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형식주의 같은 경우는 이 규칙 있죠, 규칙. 이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공정성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축구 규칙, 뭐 이렇게 하면 페널티킥 준다, 뭐 이런 규칙 있잖아요. 이런 규칙만 준수하면 공정하다라는 게 형식주의고, 비형식주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야 하는 행위가 있고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할 때 상대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 규칙에는 없지만 우리가 공을 밖으로 걷어내줘야 한다. 이런 행위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비형식주의다 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주의, 비형식주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의의 유형.
자, 정의의 유형도 세 가지가 있는데 평균적 정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분배적 정의, 또 절차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평균적 정의라는 거는 같은 것은 같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뭐 축구, 양 팀의 동일한 인원수 같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축구 골대의 규격, 크기가 같아야죠. 이렇게 같은 것은 같게 하자라는 게 평균적 정의. 그리고 분배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피겨스케이팅 이런 데서 고난도 연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기술에 대한 점수를 다르게 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려운 기술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쉬운 기술에는 낮은 점수를 주고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자라는 게 분배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이 있어요. 뭐 햇볕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불가능한 요인들이 있는데 자, 이 절차, 예를 들면 우리 축구할 때도 전반 후반 때 이 진영을 교체하죠. 그리고 뭐 테니스 코트를 정할 때 동전을 던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게 절차적 정의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정의가 있다는 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부 조작에 대해서도 이 2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 3장 스포츠와 불평등 가시면 자, 여기가 가장 쉬운 단원이에요. 보시면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고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리고 4장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윤리. 자, 환경윤리 그리고 동물윤리입니다. 그래서 뭐 환경을 보호하자, 동물을 아끼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쉬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 자,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는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환경 이런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연 중심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 중심이 돼야 한다.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자연 중심주의 중에서 테일러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테일러 이런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환경. 부올레라는 사람이 이 스포츠 환경을 또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윤리 체계, 뭐 정의의 유형, 그리고 이 스포츠 환경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 환경, 그리고 개발 환경, 시설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스포츠 환경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순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핑 이런 거. 우리가 서핑을 한다고 해서 뭐 자연을 개발하고 시설을 짓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순수 환경이다. 그리고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연을 조금 개발한 겁니다. 골프 이런 게 있겠죠. 저 골프장을 자연에다가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야구장 이런 거. 그리고 시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내 스포츠들이에요. 실내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수 환경과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외, 바깥에서 하는 환경이고요. 이 시설 환경 같은 경우는 실내 환경이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스포츠 환경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거다. 그리고 종차별주의와 반종차별주의. 얘는 이 동물윤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차별. 여기서 종이라는 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사람, 인간이라는 종, 그리고 고양이라는 종, 이런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차별주의 같은 경우는 이 종을 차별한다. 그래서 이 인간과 나머지 동물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도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종차별주의의 입장이고, 반종차별주의는 이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나온다. 그리고 이 반종차별주의에서 피터 싱어라는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5장 스포츠와 폭력. 자,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합법적 폭력이라는 게 나와요.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 스포츠에서의 폭력, 대부분의 폭력을 합법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격투기 할 때 이렇게 권투하는 거, 그죠? 아니면 UFC 할 때, 또 태권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죠. 때립니다. 발로 차고. 그죠? 근데 이거는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이죠. 합법적 폭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폭력 이론. 이 폭력이라는 거를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또 중요한 사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악의 평범성 이라는 이론을 제시를 해요. 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이런 게 있다.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5장에서는 성폭력,
관중폭력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자, 관중폭력이라고 하면 관중들이 폭력을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축구 보면 훌리건들, 막 팬들이 난동을 피우고 선수를 때리고 심판을 폭행하고 이렇게 관중폭력. 그리고 뭐 유럽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 옛날 프로야구 보면은 지금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선수들이 잘 못해요. 그러면 막 소주병을 던지고 맥주 던지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관중폭력이다. 자, 그리고 6장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여기서는 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이 도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도핑. 근데 이 도핑이라는 게 꼭 이렇게 주사를 꽂아서 약물을 넣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핑의 유형.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술 도핑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 도핑. 기술 도핑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수영에서 최첨단 전신 수영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전신 수영복이 너무나 기록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뭔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기술 도핑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 기술과 관련해서 스포츠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얘도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또 세 가지입니다. 이 스포츠 과학 기술은 안전을 위한 기술, 그리고 감시를 위한 기술, 마지막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안전을 위한 기술이라는 거는 선수들의 안전, 부상 방지를 위한 그런 기술들. 예를 들면 우리 야구장 외야 펜스에 있는 외야 펜스가 딱딱하면 안 되죠. 좀 충격을 잘 흡수한다. 그런 것들이 안전을 위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감시를 위한 기술은 우리 VAR, 비디오 판독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감시를 위한 기술이다. 그리고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 자,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은 이 선수들의 능력을 올려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에서의 전신 수영복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 도핑으로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스포츠 과학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7장 스포츠와 인권. 자,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권. 그리고 이 인권 중에서 학습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 기본적인 권리,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학습권과 관련해서 학생 선수의 인권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 선수,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동부 애들, 축구부, 야구부 이런 애들, 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최저학력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고, 그리고 도덕 교육 방법. 자, 도덕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또 여러 학자들이 나와요. 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8장 스포츠 조직과 윤리. 자, 스포츠 조직.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스포츠 윤리센터가 2020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설립이 된 이후로 이 생활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과목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법. 자, 법이라고 해서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롤스. 자, 롤스라는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었어요. 정의. 그래서 이 8장에서 어떤 조직의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 그래서 롤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심판윤리. 저 심판들이 공정해야 한다, 청렴성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윤리 경영. 이런 스포츠 조직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는지,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키워드를 통해서 큰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서는 이 큰 틀에다가 조금씩 살을 붙여나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페이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스포츠 윤리에서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자분들. 자, 우리가 이 스포츠 윤리라는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학자 이름이 나오고요. 이 학자가 설명한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이름과 이 학자가 설명한 이론, 요거를 여러분들이 매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자분들을 다 아는 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학자분들 중에 좀 네임드, 좀 유명하거나 아니면 이 스포츠 윤리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학자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외운다기보다는 딱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요런 게 있었구나 정도 아실 수 있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네임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윤리체계, 공리주의에서 뭐 벤담, 그리고 밀, 또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 칸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여기 괄호에 적힌 분들 있죠.
자연중심주의의 테일러라는 사람, 그리고 이 반종차별주의의 피터 싱어, 또 폭력이론, 폭력에 대한 이론에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런 거. 그리고 도덕 교육 방법에서도 몇 명의 중요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8장의 롤스도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네임드, 유명하거나 중요한 학자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80점 이상 맞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임드 위주로 기억을 하자. 이렇게 숙지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1장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스포츠와 윤리 들어와서 스포츠 윤리의 이해.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라고 해서 도덕, 그리고 윤리, 선,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나온다. 우리 아까 살짝 봤었죠? 도덕과 윤리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을 구분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도덕이랑 윤리부터 보시면, 도덕,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 그래서 도덕은 양심, 자율성 등 내면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 우리의 내면이죠. 그리고 자율성, 우리가 자율학습이라고 하면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스스로. 자, 자율성은 이런 식으로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뭐 외부의 법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거를 말해요. 그래서 도덕은 양심, 자율성 등 내면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리고 두 번째, 윤리 보시면 집단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다. 그리고 윤리는 실천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런 실천의 자율성, 스스로 실천하는 거를 중시한다. 이게 윤리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이랑 윤리는 둘 다 어떤 인간이 해야 하는 도리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분을 해보면 도덕 같은 경우는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리인 반면에, 자, 윤리는 특정 집단이나 직업에서의 도리를 말한다. 자, 다시 보시면 우리 앞으로 보편적, 일반적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자, 보편적, 일반적 이런 것들은 뭔가 특이한 게 아니라 공통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독특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따르는 트렌드다. 이게 보편적, 일반적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덕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리이다. 그렇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켜야 하는 도리, 이런 의미이고요. 자, 윤리 같은 경우는 특정 집단이나 직업에서의 도리. 그렇죠? 집단에서 사람과 사람이 해야 하는 도리라고 했기 때문에 윤리는 특정 집단이나 직업, 예를 들면 의료윤리, 그렇죠? 의료인들이 지켜야 하는 도리, 의료윤리고요. 그리고 교직윤리, 교사들이 지켜야 하는 도리, 교직윤리,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이나 직업에서의 도리, 이렇게 도리랑 윤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자, 예시를 보시면 체육교사가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는 것, 지금 교사가 술집을 운영하는 거죠. 자,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뭔가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교사기 때문에 교직 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술집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 이 진선미 할 때 그 선이에요. 한자로 착할 선, 좋을 선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선은 착하다, 좋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 선은 도덕적, 아니 도구적, 기술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또는 도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구적, 기술적인 의미의 선이에요. 예시를 보면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 고난도의 좋은 연기. 자, 여기서 이 좋다라는 거는 이런 기술적인 의미죠. 그렇죠? 피겨스케이팅 기술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 절묘한 기술로서 좋은 패스. 자, 여기서 좋다. 여기에서 선도 이 기술적 의미의 선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의미의 선은 뭐냐? 경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좋은 매너. 그렇죠? 이거는 뭔가 도구적인, 기술적인 의미랑은 관계가 없죠. 자, 이런 좋은, 여기서 나오는 선은 도덕적 의미의 선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선이라는 거를 도구적, 기술적 의미의 선과 도덕적 의미의 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도덕과 윤리, 또 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윤리의 기초 보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윤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스포츠윤리의 필요성 및 역할. 이 과목이 대체 왜 필요하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행위, 어떤 목적이 올바른가에 대해 탐구한다. 그죠? 어떤 행위가 옳은지, 도덕적인지, 어떤 목적이 도덕적인지에 대해 탐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 요즘 분위기가 운동선수들도 운동만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잘해야겠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윤리 같은 경우는 스포츠 행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포츠 경쟁의 윤리적 기준, 올바른 스포츠 경기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서 경쟁, 어떻게 해야 윤리적인 경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스포츠 경기의 방향, 어떤 방향이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자, 그리고 스포츠인의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자, 그러니까 이 스포츠 윤리라는 거는 꼭 스포츠를 할 때, 스포츠 경기를 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스포츠인의 도덕적 삶, 일상적인 이런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지침을 제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덕적 의미의 용어를 스포츠에 적용할 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탐색한다. 또 도덕적 의미의 용어들, 우리 앞에서 봤죠? 도덕, 윤리, 선 이런 용어를 이 스포츠에다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스포츠 윤리의 규범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스포츠 윤리의 규범, 규칙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서의 규칙, 이걸 통해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자,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죠. 그래서 이 스포츠 윤리의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꼭 이게 스포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 이렇게 스포츠 윤리의 필요성, 역할을 공부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 보겠습니다. 자, 독자성이라는 거는 뭔가 독특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보편적 윤리에서 더 나아가 독자성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보편적인 윤리. 우리가 이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스포츠 윤리가 아니라 보편적 윤리라고 하면 뭔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윤리. 그래서 이 스포츠 윤리는 이런 보편적 윤리에서 더 나아가서 독자성,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힌다. 자, 우리 스포츠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 경쟁의 도덕적 조건,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경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힌다. 자,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칙을 해서 이기고 심판을 매수해서 이기고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힌다. 이런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을 제시한다. 자, 우리 스포츠의 특징 중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스포츠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규칙에서 하면 안 되는 거를 제시하고 있죠. 이거를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비도덕적 행위, 스포츠에서 반칙이죠. 이런 것들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죠? 도핑을 하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이고요. 세 번째,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을 추구한다. 그죠? 도덕적 자질, 어떤 성품, 도덕적 성품과 인격의 함양을 추구한다. 함양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성품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게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이 독자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독자성을 보편적 윤리와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자, 왜죠? 우리 스포츠 윤리지만 보편적인 윤리, 일상생활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 이런 것들은 이 보편적 윤리에서도 당연히 나쁜 행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도덕적 자질, 인격의 함양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도 보편적 윤리와 벗어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독자성,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이 보편적 윤리로는 다룰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오늘 마지막 내용,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우리 아까 목차 보면서 살짝 봤었죠. 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인데, 사실 판단 같은 경우는 이 사실에 대한 판단, 팩트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과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다.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위라고 하면 참과 거짓,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이거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4강에 진출했다. 여기에 대한 진위를 우리는 가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참, 사실인 문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판단이다. 자, 그리고 가치 판단.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 등 가치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가치,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을 가치 판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가치 판단은 주로 당위에 근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사실 판단은 진위, 이런 말이 나오고, 가치 판단은 당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당위라는 거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죠?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 이런 것들을 당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죠?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 판단이다. 자, 그런데 이 가치 판단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사리분별에 관한 것. 자, 사리분별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야, 넌 사리분별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죠? 옳고 그름을 구별도 못하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리분별에 관한 예시는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사실 판단은 아니죠.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뭐 고지방 음식 먹을 건데? 치킨 먹을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다. 근데 그 중에서 사리분별에 관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적인 것입니다. 자, 미적인 것, 아름다울 미죠. 그래서 아름다움에 관한 가치, 뭐 예를 들면 체조 경기에서 선수들의 연기는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미적인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도덕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대한 가치 판단. 그래서 얘는 사람과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도덕, 사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시합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이다. 자,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인데 그 중에서 도덕적인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자, 우리가 이 스포츠 윤리에서 배울 것들은 이 사리분별에 관한 것, 미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이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적인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아무튼 우리 이렇게 해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구분했고요. 이 가치 판단 중에서 이 세 가지 형태, 사리분별에 관한 것, 미적인 것, 도덕적인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생활스포츠 지도사, 스포츠윤리 과목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가 핵심이다. 왜? 이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거는 중요하니까 나온 겁니다. 중요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출제위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죠. 중요한 내용이. 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중요한 내용, 겹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들에서 겹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잠깐 스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풀고 그 다음에 이 해설, 기출문제 해설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푸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자, 스포츠 윤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포츠를 해야 하냐, 그리고 어떤 올바른 행위를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스포츠 윤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3번, 승리를 위한 의도적 파울 전략. 자, 의도적 파울 전략 이런 거 없었죠. 여기가 틀렸고요. 4번,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기본적 원리를 준수하는 거. 규칙을 잘 지키고 기본적인 원리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스포츠 윤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2번은 우리 윤리와 도덕의 차이에 대한 문제예요. 자, 도덕. 우리 도덕이랑 윤리 배웠죠? 도덕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도리라고 했고요. 이 윤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이를 비교하자면 어떤 집단, 어떤 사회에서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뭐 교직윤리, 의료윤리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차이가 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체육교사가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는 것. 우리 요 예시 봤었죠. 자, 이거는 뭐 과로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는 도덕적이죠. 어떤 인간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교사로서 교직윤리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교직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 도덕적, 윤리적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개념을 바르게 묶은 것. 자, 우리 아까 배웠던 내용,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는 도덕, 윤리,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4번 도덕적 선의 의미를 내포한 것은, 자, 우리 선, 좋다, 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선 중에서 도덕적인 선이 있고요. 반대로 도구적, 기술적인 의미의 선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자, 1번 축구 경기에서 득점 연결되는 좋은 패스. 자, 얘는 기술적인 의미죠. 그렇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2번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 고난도의 좋은 연기. 자, 여기서 좋은 이 선도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자, 3번도 상대 속공을 차단하는 수비수의 좋은 반칙. 얘도 기술적인 의미죠. 그죠? 근데 4번 경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좋은 매너. 그죠? 얘가 이런 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의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보기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자, 기억은 실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 자, 실제 사건, 현상에 대한 진술. 이거는 우리 사실 판단에 대한 설명이죠. 사실 판단. 그리고 니은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 규범에 따르는 것이 함을 나타난다. 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어떤 당위. 그죠? 당위에 대한 진술은 우리 가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박태원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 수영 대회에서 자유형 200m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한 거는 사실 판단이고요. 그리고 축구 경기 중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준 박지성 선수의 행동은 매우 훌륭했다. 자, 이거 사실에 대한 건 아니죠.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가치 판단이다. 그래서 기억은 사실 판단, 니은은 가치 판단해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이 사실 판단이 객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이 주관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객관 판단, 주관 판단 이게 아니라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다. 이 이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6번 가치 판단의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가치 판단의 세 가지 형태 봤습니다. 그렇죠? 이 사리분별에 관한 것, 그리고 미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사실적인 것 이런 거 없죠. 뭐 사실 판단이랑 가치 판단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7번 가치 판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보시면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다. 자, 이거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당위에 관한 거는 가치 판단이고요.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연기는 매우 아름답다. 얘도 가치 판단이죠. 근데 가치 판단 중에서 미적인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고, 4번 스포츠 선수들의 기분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 얘도 어떤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진술, 가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8번도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예요. 자, 보기 보시면 사실 판단은 실제 스포츠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기억을 가릴 수 있다. 자, 우리 사실 판단 같은 경우에는 기억, 진위를 가릴 수 있죠. 그죠? 진위,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다. 자, 이에 비해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 혹은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 이런 것처럼 가치에 대한 진술도 이루어진다. 가치 판단은 주로 당위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당위,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니은은 당위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스포츠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 얘는 틀렸습니다. 우리 윤리 같은 경우는 이런 법처럼 외적인 통제, 밖에서 하는 통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윤리는 자율성을 중시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하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힌다. 스포츠에서는 경쟁이라는 독자성이 있죠. 그래서 경쟁의 도덕적 조건, 그리고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힌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을 제시한다.
우리 스포츠에서는 규칙, 반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 그리고 공정성, 도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을 추구한다. 그죠? 스포츠 윤리니까 이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 성품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인격의 함양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스포츠 윤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스포츠 경쟁의 윤리적 기준이다. 그죠? 경쟁 윤리적 기준, 스포츠 윤리입니다. 그리고 2번, 올바른 스포츠 경기의 방향이 된다. 자, 얘도 스포츠 윤리 맞고요. 3번, 보편적 윤리로는 다룰 수 없는 독자성이 있다. 자, 이 스포츠 윤리, 독자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의하라고 했죠. 독자성이 있지만 이 스포츠 윤리를 보편적 윤리랑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라고 했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윤리로 다룰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스포츠인의 행위, 실천의 기준이 된다. 자, 얘도 스포츠 윤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포츠 윤리, 독자성이 있지만 보편적 윤리랑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11번 가볼게요. 자, 11번, 스포츠 윤리가 스포츠인에게 필요한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스포츠인의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준다. 이 스포츠 윤리가 경기할 때 뿐만이 아니라 이 스포츠인이 일상적인 생활할 때, 일상적인 이 삶을 살 때도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목적이 좋은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스포츠 윤리가 어떤 목적, 어떤 행위가 옳은지를 제시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스포츠인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올바른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4번, 스포츠 선수로서 자신의 경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경기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은 스포츠 윤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꾸준히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해야 향상이 되겠죠. 스포츠 윤리로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스포츠 현상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한다. 자, 얘는 스포츠 윤리가 아니죠. 사실만을 기술한 게 아니라 우리 스포츠 윤리에서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 어떤 것이 도덕적인 행위인지,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덕목을 고찰한다. 고찰한다는 거는 뭔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합니다. 3번, 도덕적 의미의 용어를 스포츠 환경에 적용할 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도덕적 의미의 용어들, 도덕, 윤리, 선 이런 용어들을 스포츠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탐색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4번,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과 목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한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 어떤 목적이 옳은지 이런 것들을 탐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한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기 보시면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리 탐구. 그죠? 이게 스포츠 윤리의 역할이죠. 어떤 행동이 옳은지 이런 것들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니은, 스포츠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자, 이 스포츠 윤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 그 중에서도 도덕적인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미학적 탐구 이런 것도 아닙니다. 미적인 것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것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리을, 윤리적 원리와 도덕적 덕목에 기초하여 스포츠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탐구한다. 윤리적 원리, 도덕적 덕목 이런 것에 기초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첫 시간에서는 스포츠 윤리의 이론적 토대, 도덕, 윤리, 선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윤리라는 과목이 대체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단,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윤리 체계, 아까 3가지 윤리 체계 있었죠? 결과론적 윤리 체계, 의무론적 윤리 체계, 덕론적 윤리 체계 이런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